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전기 사업자일 때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집에서 그냥 있는 사람들은 이거 사실 몰라도 돼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게 사업자들끼리 그냥 돈 주고 받는 거니까요. 우리 전기요금이 문제다라고 했을 때는 이 파트가 더 중요합니다. 소비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 전기요금은 어떻게 책정하느냐? 한전이 모든 전기를 판매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한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또 안 되게 되는 거죠. 한전은 공기업이고 또 전기는 우리나라 물가 중에서 제일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철이면 전기요금을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전기요금을 좀 조정책을 조금 바꿨죠. 선거가 좀 멀리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 전기요금의 조정책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전이 산업부에다가 나 전기요금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라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산업부는 기획재정부랑 협의를 해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이거 과연 제대로 되는 거냐. 그러고 나서 전기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산업부 산하에 있는 전기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너희가 낸 게 과연 적절하니 따져보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텐데요. 이게 그동안의 전기요금 책정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 정부가 허가하지 않으면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습니다. 이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 물론 좋을 수도 있겠죠. 전기요금이 막 폭등하는 걸 막을 수는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 쓰고 있는 전기의 약 3분의 2 정도는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료비가 뛰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전기의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연료비가 올라가니까. 근데 선거가 있어요. 예. 절대로 전기요금 올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인가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한전이 적자를 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한동안 갔는데 연료비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한전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을 낮춰야 될지에 대해서 신청을 안 하겠죠. 왜?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적자를 봤던 것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만회를 하고 또 가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전기에 생산하는 단가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전기요금의 책정이 아무 상관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정치적인 요인들, 뭐 다른 요인들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은 전기요금이 석탄을 가지고 천연가스를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데 연료의 가격보다 전기요금이 더 싸다. 뭐 실제로 한전 사장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수돗물보다 생수가 싸다. 콩값보다 두부값이 싸다. 이런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종류의 얘기들을 계속 좀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좀 최근 문제가 돼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전기요금에 연료비를 같이 연동시키는 이런 승인 절차와 무관하게 연료비가 올라간다거나 내려간다거나 이거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같이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얘기했는데 그동안 진행이 안 됐어요. 박근혜 정부 안 됐고요. 문재인 정부 한동안 안 되다가 올해부터 연료비 연동제가 이제 시행이 일부 아주 제한적인 형태지만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지금 한동안 유가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석탄이나 가스 가격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전기요금이 좀 내려가는 효과가 보일 텐데요. 앞으로는 올라갈 수도 있고 들쑥날쑥하게 되겠죠. 그래서 물가 조정 측면이 아니라 실제로 재화가 갖고 있는 가격 측면으로 해서 요금이 책정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벌어질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기후운동이 전기요금 인상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건 어떤 이유인가요? 이런 겁니다. 연료보다 전기요금이 싸게 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문제가 생기겠죠. 대표적으로 내가 굳이 왜 절전용품을 삽니까? 전기요금 얼마나 한다고? 네, 그런 거죠. 뭐 전기요금 얼마 안 쓰는데 에어컨 좀 창문 열고 좀 쓰면 되지.
그러니까 재화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재화들이 쓰는 거에 왜곡되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거는 또 한쪽 측면에서 보면은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지금까지 사실 있기는 했어요. 전기요금이 싸면 당연히 소득이 안 좋으신 분들은 혜택을 보는 거겠죠. 근데 사실 그동안 에너지나 기후 문제를 계속 얘기했던 사람들은 전기요금은 원래대로 단가를 주자 대신 생활 형편이 힘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값 주고 사고 대신 지원할 사람들은 지원하자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냐? 교육용 전기입니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실제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 중에서 제일 싼 전기요금입니다. 원가의 20% 30%밖에 요금이 책정 안 돼 있어요. 왜? 교육을 위해서 전기를 써서 에어컨을 쓰거나 난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바꿔서 얘기한다면은 실제로는 교육 재정으로 적절한 비용을 주고 거기서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낼 것이냐.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누가 낼 것이냐. 누가 전기요금을 낼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들에서는 적절한 요금을 내도록 하고 사회복지 차원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가는 이런 체계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되어 왔습니다. 자, 전기위원회. 이게 사실 2000년 이전엔 이런 조직이 없었어요. 이 여러 가지 전기 체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위원회가 전기요금이라든가 관련한 뭐 발전소의 심의, 허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마치 방송통신위원회나 원자력안전위원회 같은 역할들을 하는 기구인 거예요. 근데 현재는 산업부에 소속돼 있는 산업부에 딸려 있는 위원회로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산업부의 입장에 맞춰서 여러 가지 결정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 기구가 전기요금을 책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용에도 산업용 전기요금도 포함되나요? 당연합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이 체계는 주택용, 가정용이나 일반용, 산업용 모든 전기요금들을 이 체계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에어컨을 잘 틀지 않는 것은 뭘까요? 네, 그거는 이제 학교 교장 선생님의 이제 여러 가지 방침들이 작용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지금도 이게 실제로 개별 학교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인해 주더라도 학교 예산상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트는 학교 교장 선생님의 여러 가지 지침이 영향을 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짧게만 넘어가 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의 에너지 전력 산업을 총괄하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실제로 지금 에너지 전력이 어느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나 갖고 와봤고요. 장관 밑에 직속기구로 왼쪽 편에 보시면은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보이시죠? 이 전기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요금, 발전소의 인허가 관련한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위원회가 산업부 장관 옆에 직속기구로 되어져 있고요. 산업부 관련한 부서는 에너지자원정책실이라고 하는 곳에 4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에너지혁신정책관실 밑에 온실가스 감축, 분산형 에너지, 전력시장, 전력산업, 에너지 효율 요 부서들이 과 형태로 다 모여 있어요. 근데 그 위에 요건 이제 국장인 거죠. 예, 국장이 총괄하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옆에 비슷한 덩어리를 한번 보세요. 여기는 이제 자원인 거죠. 이건 천연가스, 뭐 철, 구리, 각종 자원들을 다 이제 하는 구성고고요. 그 다음에 핵발전소가 크게 한 덩어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재생 에너지는 얼마 전까지는 이렇게 별도의 부서로까지는 구성이 안 돼 있었고요. 이제 이쪽에 전력 산업이나 전력 뭐 시장 쪽에 있는 하나의 과 정도로 있던 것이 최근 들어서야 이제 올라왔습니다. 국내 우리 산업부 구성에서 핵발전이 갖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예, 이게 굉장히 잘 나타나고요. 또 반면 최근 들어서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또 고민을 하고 있는지도 여기서 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서들이 이 산업부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 적절한 거냐, 이제 환경부랑 같이 해서 기후 에너지부 이렇게 통폐합되는 것이 적절한 거냐, 이런 식의 논의들은 매번 대선 때마다 나오는 주요한 논의 중에 한 개입니다. 어쨌든 현재의 상태는 기존의 전력 시스템들을 그렇게 하는 것들, 특히나 핵발전이 굉장히 비중이 크고요. 신규로 나오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면서 이것들이 전체를 끌고 가는 그런 형태의 모양새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예. 뒷부분엔 안 나오는 내용인데요.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짧게 넣어봤습니다.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 안에는 3.7%씩 전력산업 기반기금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건 역시 2000년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겁니다. 과거에는 한전이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까지 다 했기 때문에 한전이 그냥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기부하면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도서 벽지 막 저기 시골에 어디 전기를 공급한다거나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 비용을 좀 내라 이러면은 그냥 한전이 내면 되는 거였죠. 근데 발전 사업자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게 산업이 복잡해지게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돈이 안 모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 이건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 다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전기요금의 3.7%씩을 의무적으로 기금으로 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1년에 2020년 기준으로 4조 9천억, 약 5조 원 정도가 이렇게 자본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거를 현재 잠가서 잘 안 보이시는데 각종 연구 사업 내지는 재생에너지 관련 지원 사업 뭐 이런 것들에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쭉 보시면은 사실 이후에 이건 전력산업이 갖고 있는 필요한 공익적인 기능들을 어디서 어떻게 담당해야 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 오른쪽 위에 보시면요.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에 석탄 수급 안정화 및 지원 사업, 무연탄 발전 지원이라고 돼 있죠. 아까 제가 국내탄도 발전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국내탄 지금 사실 석탄 광산이 몇 개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내에도. 하지만 여기를 탄광을 지원하는 사업을 우리가 낸 전기요금에서 일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 화석연료에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 맞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논의들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발전소 주변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여기서 다 같이 나가고 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복잡하고 힘든 얘기들이어서 잘 이해가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자, 발전, 송전, 배전, 전기는 크게 세 가지 틀로 나누어서 간다. 나중에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배전에서 판매까지도 나누기도 합니다. 어쨌든 큰 틀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는 공기업이 주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민간 기업도 같이 들어와 있고요. 요금 체계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걸 한번 보셨을 것 같습니다. 2000년도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되고 이제 20년이 지났고요. 20년이 지난 사이에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몇 개 꼽아 본다면 민간 발전 사업자들 이렇게 많이 늘었고요. 재생에너지가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국민적인 관심사들이 있는 미세먼지 문제, 탈핵, 탈석탄 문제, 탄소 중립 문제 이런 요구들이 계속 많이 이제 전력 산업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오는 거죠. 반면 전력 수요 증가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2018년도, 19년도 이렇게 해를 지나면서 전력 수요가 줄어드는 일까지도 벌어졌다. 그런 의미에서는 앞으로 이 전력 산업을 어떻게 다시 재편할 것이냐, 어떻게 가는 것이 탄소 중립 기후 위기 시대에 적절한 전력 산업의 모습이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